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돌싱인 남편을 만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모든 것을 속이고 전처의 애까지 있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이 든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한 지 이제 4개월이 넘은 사람으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과 몇 년은 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초혼이었으며 남편은 애 둘 딸린 이혼남으로 남편과 초스피드로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제 계획은 한 2년만 더 연애를 하다 결혼하고 싶다 했지만 남편은 연애 비용과 왔다 갔다 차비를 생각하면 아깝다고 생각한다 하였죠. 남편은 수원에 살았고 전 부산에 살아 한 번 만나면 기본 차비만 10만 원에 이래저래 먹고 쓰고 하면 비용이 좀 나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자꾸 결혼하자고 부추겨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느 부모든 이혼남에 애 둘 딸린 남자 반대하는 건 맞으나 끝까지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거의 허락을 받았어요. 엄마가 혹시 모르니 그 남자 빚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셔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처음엔 말 못하더니 내가 괜찮다고 말해보라고 하니 말을 하더군요. 자신 앞으로 1,000만 원 빚이 있다고 하였고 제가 다시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냐고 그러니 남편이 하는 소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으며 당연히 빚이 있다고 생각할 줄 알았다고 하는데 전 몰랐어요. 이제 와서 1,000만 원 때문에 부모님에게 힘든 허락을 받은 것을 포기하기가 싫어. 그래 살면서 그까짓 거 갚아나가지 뭐 하면서 속으로 삭혔어요. 부모님에게 우여곡절 결혼 허락을 받고 나서 수원 남편 집에 놀러 가게 되었죠. 그곳에는 둘째 아주버님이랑 남편 아는 동생분이랑 이렇게 계셨고 저녁에 남편 집에서 술을 한 잔 먹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둘째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남편에게 빚이 3천이 있다는 얘기를 하였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한창 고민하며 말 못하다 남편에게 물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 빚 3천이라니? 한동안 말을 못하다 전부인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고 정말 답답한 그 자체였어요. 정말 힘들게 결혼 허락 받고 나니 또다시 이게 뭔가 했지만 남편이 여자 잘못 만난 탓이다 싶어 그래 이것도 살면서 갚아나가자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나니 남편에 대한 많은 걸 알게 되더군요. 남편이 저에게 처음 전 부인과 헤어지고 나서 안 만난 지 6년이 되었다고 했었고 그렇게 믿고 결혼까지 마음 먹었었죠. 근데 어쩌다 SNS를 보게 되었는데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만나서 다정하게 가족 사진까지 찍은 것도 보였고 둘째 아주버니가 함께 가족끼리 모여 노래방 갔던 사진도 있었어요. 여느 부부와 다를 것도 없이 잠자리도 했었다고 하였고 남편이 더럽고 추악하게 보였네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에게 살짝 물으며 전 부인과 안 만난 지 얼마나 됐냐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하였죠. 남편은 6년 동안 절대 만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제가 정말이냐 그럼 SNS에 있는 사진은 뭐냐 물으니 그때서야 애들 엄마가 애들 만나러 한 번씩 왔다고 하네요. 그럼 대략 일반 사람이라면 애들만 보고 그냥 가야 정상인데 SNS에 무슨 모임처럼 다정하게 가족 사진도 찍고 둘째 아주버님이랑 다 같이 만나 재미있게 놀고 있는 사진은 뭐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침묵을 일관하며 말을 못하더군요. 더 이상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 그냥 넘겼습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애들은 어머님이 키워줄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였지만 그 말에 제가 그랬죠. 평생 애들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보고 살아야 되면 힘들지만 다 같이 모여 살자고 했어요. 가끔씩 애들을 따로 만나게 되면 서로 서먹한 사이가 될까 해서 결혼하라고 남편 그리고 전처 자식과 다 같이 살게 되었네요. 결혼 당일 남편은 하객은 10명 정도만 왔었고 그 이유를 보니 시어머니께서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결혼하기 전에 제게 말하시길 아는 지인과 친척에게는 그냥 전부인과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재혼한다고 주위에 말하기 싫었다고 하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 당시 미쳤네요. 모든 것을 왜 참고 이 사람과 결혼까지 했는지 저 자신이 한심하기만 하네요. 결혼하기 전 엄마가 저를 불러 말씀하셨는데
이혼한 남자한테는 시집가도 애 있는 남자한테는 시집가면 마음고생 심하고 너가 많이 힘들 거야. 지금은 엄마가 뭐라 해도 네 귀에 안 들어오겠지만 네가 살다 보면 엄마 말을 뼈저리게 느낄 거야. 지금 결혼하고 보니 엄마가 말씀하신 그 말이 생각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살다 보니 처음에 마음 먹었던 마음과 전혀 다르게 많이 힘드네요. 힘들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결혼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진 몰랐어요. 애들이나 저나 당연히 적응하고 가까워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저도 사람이라 다 이해하고 넘기기엔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와 애들은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 각자 지내고 있는데 전 저대로 방에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TV나 컴퓨터 게임해요. 그러다 남편 오면 애들은 아빠에게 달라붙어 종알종알 거리며 대화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전 정말 혼자인 것 같고 외로워요. 제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어 한 번씩 거실에 나가 애들에게 말을 걸면 애들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기에 대화가 이어지고 싶어도 이어질 수가 없네요. 혹여나 남편과 저랑 싸우게 되면 남편은 싸우다 거실로 나가버리고 남편은 애들과 히히덕거리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데 그럴 땐 정말 이 집에 나만 혼자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 후로 어느 날 새벽 3시쯤 남편 전 부인이 술을 먹고 전화를 해서 남편한테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랑 결혼 안 한다더니 왜 하냐며 소리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이 새벽에 전화를 한다는 것이 기분이 나빴고 그 정도 말만 하고 끊는 게 화가 나더군요. 아니 그냥 다시는 전화 못하게 따끔하게 뭐라고 했어야지. 그 뒤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집 전화와 휴대폰 번호 싹 다 바꾸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집 전화는 바로 바꿨어요. 그리고 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집 전화번호 변경한 이유는 집 전화로 전 부인이 몇 번 전화를 했었고 제가 전화를 받을까 해서 바꾼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고 휴대폰 번호도 바꿔라 했더니 절대 못 바꾼다고 하네요. 너무 기가 차고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어 왜 못 바꾸는지 이유를 알자 해서 물어봤습니다. 신랑이 형님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였고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에서 자신만 나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곤 아직 형님이랑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전화가 오고 사업하면서 친한 사람들 때문에 절대 전화번호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하네요. 그래도 제가 분명 말일까지 시간 줄 테니 사업 부분으로 인수할 건 인수하고 전화번호 변경해라 했었고 시간이 지나 그 사실을 몰랐던 둘째 아주버님이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미쳤냐고 당장 전화번호 바꾸라고 했다네요. 제가 말할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만 아주버니한테 한 소리 듣고 바로 전화번호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과 살면 살수록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애들 문제로 쌓이고 쌓였던 일들을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제가 울면서 지금 너무 힘들다. 처음 결혼 전에 각오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려 했지만 지금은 감당도 안 되고 너무 힘이 드니 그냥 애들 보내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보고 뭐가 그렇게 힘든데? 뭐가 그리 괴로운데? 이해할 수가 없네?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결혼하기 전 모든 것을 참고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시집온 제가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은 힘들고 괴로워도 남편을 보고 참고 또 참고 견뎌왔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눈곱만큼도 생각 안 해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이 사람 진짜 아니다 싶었어요. 근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제가 뭐가 그리 힘드냐라고 하며 저를 자꾸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말했죠. 당신이 내 입장이 되어봐. 전처자식 키운다는 것부터 많이 힘든데 당신이 알아? 했지만 그 말을 듣고도 도저히 절 이해 못하겠다고 하며 결국 남편은 저보고 참으라네요. 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제가 참아야 되고 참고 살면 싸우지 않고 편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로 화병이 왔고 속으로 참고 참아서 화를 풀 수 없어서 추운 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자야 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남편은 그러더군요. 세상이 무너져도 애들만은 버릴 수 없다고 하였고 제가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참지 못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랑 이혼해도 애들은 못 버리니 그럼 내가 나갈 수밖에 없겠네?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임신 3개월째이고 병원 가서 보니 아기가 많이 자라고 있더군요. 제게는 처음 맞이하는 아이인지라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쁘다는 마음이 아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하는 말이 벌써 팔다리가 나왔냐고 그 말뿐이더군요. 남편 퇴근할 때만을 기다렸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고 집에 온 남편은 한참 시간이 지나도 초음파 사진을 보자는 말 한마디도 없고 아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지켜보다 제가 서럽고 화가 너무 나서 폭발했어요. 아니 병원을 갔다 와서 아기가 팔다리가 다 보인다는데 자기는 초음파 사진 한번 보자고도 말 안 해? 라고 말하며 정말 서운하다고. 만약 당신이 재혼이 아닌 첫 애를 가졌어도 당신이 지금 이러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 아무래도 내가 애가 둘이나 있다 보니 네 말대로 애 소식에도 좀 덜 기쁘기도 하고 덤덤해 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정말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고 남편 하나 믿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온 제 자신이 정말 후회스럽네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주절주절 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요즘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임신했어. 안 좋아하겠네.